하하, 할애할 할자, 축하할 때 할애할 할자, 그 다음에 호호, 좋을 호자인데 이건 남과 여가 마주보는 그 모습이죠. 그 다음에 기쁠 희자, 히히.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애할 하하, 좋을 호, 호호, 히히의 공통점. 맞습니다. 역시 웃음소리죠. 웃음 의상어지요. 이 그림은 우리 사람의 대뇌의 영상이에요. 영상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기쁘거나 즐겁고 또 흥미를 느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낙관회로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이 낙관회로가 활성화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우리의 어떤 사고력이 높아지고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학습 기억력이 높아지고 또 어떤 의욕들이 많이, 자발적인 의욕들이 생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칭찬의 의미는 조금 더 이 폭을 넓혔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일상사에서 조금 내가 남들이 좋은 점, 잘하는 점, 훌륭한 점을 따라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러한 가치 있는 일,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널리 알리는 것을 저희들은 칭찬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찬하면 자칫 오해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칭찬은 그냥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들추어주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칭찬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 그러한 칭찬은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아요. 마음이 와닿지 않고 한두 번은 좀 기분이 조금 우쭐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다지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칭찬의 말은 그 상대방, 칭찬하는 상대방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그런 행동들이에요. 하나의 팩트,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야지 실질적인 칭찬이 되지 그냥 추상적이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단지 그냥 어떤 립 서비스에 지나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은 그야말로 상대방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제가 이제 칭찬의 중요성, 필요성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 칭찬에 인색하기도 하고 칭찬이 왠지 서툴지요. 그래서 칭찬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익숙치 않은지, 또는 칭찬을 하면 정말로 좋은 게 무엇이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칭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육하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칭찬할 때 또 주의점, 이러한 것들 우리 칭찬 샤워 교실에서 조금 더 강론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부터 칭찬하기라든지. 그리고 결국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여기에 그쳐서는 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실생활에서 실천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청하고 공감하기입니다. 사실 칭찬은 어떻게 멋진 말을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화자의 입장이라면, 경청은 듣는 사람 위주죠. 듣는 사람 위주.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적절한 리액션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그 화자에 대한 하나의 칭찬의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경청을 한다는 거, 그리고 공감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저 자신이 아직도 이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 특히나 대외 활동을 하는 데서는 좀 나은데 우리 집에서,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정말 힘들어요. 집사람의 말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60이 좀 넘으면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 배경이에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의 그 세리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혹시
이 상황은 저의 상황인데 이거를 한번 어느 분께서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이 상황 설정을. 아, 네, 한번 여자분 되셨고 한번 같이 하셔도 좋고요. 네. 왜 이렇게 늦었어? 알았어. 응, 그만해. 응. 지금 도대체 몇 시인 줄 아세요? 알았다고. 시끄러워. 지금 12시 반이야. 아, 이 시간까지 누구랑 술을 마셨어요? 알았다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하고, 통상 제가 좀 술을 좀 좋아하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니까, 이 말들이 과연 알았다는 뜻인가요? 듣기 싫어, 귀찮아, 그만해, 빨리 자고 싶어, 이런 의미겠죠. 정말 우리 저 자신 스스로가 공감하고 경청하기 정말 어렵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에도 이런 내용을 소개를 드리지만 좀 자신이 조금 붙었어요. 그래서 늦으셨네요.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글쎄 회사 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끝나고 나서 한잔 했어. 선배들이랑 3차까지 좀 돌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럴 땐 전화라도 좀 그래, 그러지. 약속할게. 차라도 마실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쑥스럽고 하긴 하지만 이런 트레이닝도 좀 필요하잖아. 공감 경청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도 공감 경청하기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정말 상대방과 다른 점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도 칭찬이나 경청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지향하신 매슬로우 같은 분은 정신분석학자이고 심리학자예요. 또 동기부여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은 5가지 단계의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하위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의식주에 관련된 먹고 자고 섹스하고 이런 것들. 가장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공포감,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욕구 충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인정하기, 다른 점을 인정하기. 이 한 예시로서 우리 이제 시각적인 착각 현상을 좀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런 코끼리 코가 다리가 몇 개냐, 아니면 이 오른쪽에 보는 이 삼각형 숫자를 이렇게 세하려 보는 거라든지, 요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숫자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다양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라.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의 생각은 다양할 수가 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사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이렇게 토론하고 할 적에도 본인의 의견이 100% 맞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도 상대방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 이 그림은 역시 혹시 뭘로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고래를 형상한 거예요. 고래. 이것도 고래시고, 고래고, 요거 고래. 다 고래들이에요. 어떤 분은 닫혀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여기서 고래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하나를 보더라도 고래로 보시는 분이 있고 술병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남녀 간의 그런 모습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물을 달리 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 그림인데요. 보시면 우리 눈이에요. 우리 귀, 우리 손, 그리고 우리 코, 우리 혀, 이 오감, 인간이 느끼는 오감, 우리는 이 순간에도 각자 수많은 오감을 활용해서 정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들은 여기서 한 번에 필터링을 거쳐요. 이 많은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필터링은 어떤 필터링을 거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언어라든지 지금까지 기억이라든지 자기의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자기 과거의 경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번 스크리닝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필터링이 되는 단계에서 각 개개인들이 다 필터링도 다 달라지고 그간의 경험적인 수치, 그간의 어떤 사고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 다름을 인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인정하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점하기인데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기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단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단점과 장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각각의 성격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깍쟁이 구두쇠 타입. 근데 실제 단점과 장점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조금만 틀을 바꿔보면 달리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깍쟁이 구두쇠 타입 이런 사람을 조금 장점화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분은 참 근검절약하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인 관념도 투철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격이 급하고 제멋대로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상당히 활동적이잖아요. 액티브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수가 많고 천방지축 이런 사람들도 조금 더 이렇게 장점화하다 보면 먼저 생각을 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랄지 이런 식으로 보통은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시각을 바꿔서 가급적 장점화하는 노력을 한다면 최소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상대방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고자 한다 하면 그렇게 큰 의견 충돌 없이 나름대로 조화롭게 활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들어있는 신용카드 잊어버렸다. 이때 통상적인 사람이라 하면 아유 77 맞기는 벌써 치매기 있는 거야 60박 지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험담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장점화하기를 본다 하면 어차피 그 지갑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좀 속만 쓰니까 좀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지갑 꽤 오래 썼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 큰 돈이 아니고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조금 더 장점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점하기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그 교통 범칙금을 한 13만 원 낸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 학교 앞에 30km 제한 속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한 45km 했더니 13만 원 벌금이 나고 그래서 이거 상황을 내가 이 칭찬 샤워 교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뭐 물론 아깝지요. 13만 원이라는 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어떤 장점화 필요 베스트 혹시라도 이 사건 이 범칙금을 끊기지 않았다면 다음에 유사한 그 제가 그 교통 위반을 해서 자칫 큰 사고를 났다 하면 또 어땠을까 하는 거에 위안을 하면서 나름대로 필요 베스트 내가 그 당시에 베스트를 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위안을 하는 이러한 노력들 장점하는 노력들. 근데 시간이 좀 오버가 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피해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의 고통을 겪는 아프간 주민들 또 코로나 팬데믹에 전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전염병 그리고 또 배고픔 굶주림에 그 기근에 허덕이는 이런 분들과 우리 현대인들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 책상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고민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이분들과 전쟁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의 강도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여튼 이와 같은 마음의 내전 상태를 어떻게 종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칭찬하기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기, 그리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장점하는 훈련들을 평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의 내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경청과 감사할 때 우리 개개인의 행복 지수를 압을 시키고, 또 우리 조직의 활력 지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화합 지수, 이 세 가지를 압시키는 노력들을 하면 정말 선한 영향력들이 널리 퍼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